남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위기 함 해보시다 진행자 최정민입니다. 정말 덥습니다. 택배 노동하는 저는 정말 그래도 이제 차를 몰고 다니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렇게 덥지는 않는데 일할 때는 별로 더운 걸 모르겠어요. 근데 쉴 때 일요일 날 이렇게 쉬는 날이잖아요. 그때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내일 과연 택배 노동을 또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그런 걱정이 되었다가도 또 일을 하게 되면 또 일에 집중하니까 더위를 잊어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이 날씨, 무더위 이것도 충분히 저는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뉴진스가 부르고 있습니다. ETA 듣고 오겠습니다. 낭비하지 많은 시간은 은행 서둘러서 정리해 얘는 위험해 받아주면 안돼 너 you better trust me 답답해서 그래 자반에도 빠지만 없을 때겐 여기저기 눈빛을 불빛내 아주 눈부시게 Honestly 우리 사이에 He's been totally lying yeah. 내 생일 파티에 너만 못온 그날까지 네가 엄청 혼났던 그날 지원이가 일진이랑 여친 그날 걔는 언제나 나가 없이 그날 나만 멋있는 옷을 입고 그날 Heard him say We can go wherever you like Baby say the words and man down All I need is you on my side We can go wherever you like I'll be you What's your 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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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there right now There's a boy on her arm 아파만 네 너가 꽤못 잊을 때 내 말 믿어 You deserve better than that 내가 도와줄게 걔는 그냥 playing Boys be always lying yeah 내 생일 파티에 너만 못온 그날까지 네가 엄청 혼났던 그날 지원이가 일진이랑 여친 그날 걔는 언제나 나가 없이 그날 나만 멋있는 옷을 입고 그날 Heard him say We can go wherever you like Baby say the words and man down All I need is you on my side We can go wherever you like I'll wear you What's your 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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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there right now There's a boy on her arm 요즘 노래 제목들이 좀 요상한 게 많죠. 그 ETA는 도착 예정 시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비행기라든지 선박이나 이런 데서 이제 물건을 싣고 오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한국 뭐 부산항이라든지 인천항에 또는 공항에 언제쯤 도착할 것인지 그것을 예상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단어가 estimate time of arrival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estimate 그러니까 예측의 추측의 이런 뜻이고 time이죠. time 시간. 그다음에 arrival 도착 예정 시간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요 노래의 중간 가사에 보면 What's your ETA라고 합니다. What's your ETA? 너 언제쯤 올 거야? 이렇게 우리가 직역 말고 어역을 좀 사용해 보면 너 언제쯤 올 거야?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올까요? 목요일 날 옵니다. 목요일 날. 완전 강력한 태풍은 아니지만 초강력은 아니지만 어느 굉장한 세력을 지닌 태풍 제6호 카눈이죠. 카눈이 원래는 그 미국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유럽과 독일 기상청에서 예보를 했는데 미국 쪽은 서해안 쪽으로 간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독일과
유럽의 기상청에서는 중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을 강타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지금 유럽, 호주, 미국, 일본, 우리나라 모든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고 있는 게 일단 우리나라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수로 올 것인지 아니면 부산으로 갈 것인지, 자, 거기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여수는 바로 우리죠. 바로 여수와 남해 바닷가 사이, 그 사이, 그죠? 서면과 여수 여천공단 그 사이 바다, 그쪽으로 도착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지금 호주가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호주 기상청에서 예상한 대로 아마 거의 그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태풍이 왜 이렇게 방향을 틀었냐면 바로 티벳 고기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 북쪽이죠. 그쪽에 고기압 세력이 큰 고기압 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우리 일본 동쪽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두 세력이 굳건하게 고기압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중국 쪽이나 일본 쪽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북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단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7호 태풍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태풍이 빨리 발생되면 이제 우리 6호 카눈 태풍을 조금 밀어냅니다. 그러면 중국 서해안 쪽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서해안 쪽으로 빠지는 거 간통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태풍의 오른쪽이 훨씬 바람이 세기가 세거든요.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불어 들어오면서 편선풍과 만나면서 이 바람이 더 세집니다. 근데 왼쪽은 편선풍이 그 태풍의 바람을 막기 때문에 바람 세기가 좀 약해지거든요. 현재 예상하기로는 최소 15m, 초당 15m 이상의 태풍이 될 것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최고 한 25m 이상의 강풍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 주에 예상했던 여러 진로 중에서 우리나라를 남쪽에서 북쪽까지 완전히 관통해서 흘러갑니다. 태풍이 지나갑니다. 태풍이 원래 육지를 만나면 태풍이 조금 열대성 저기압이라든지 이렇게 변하거든요. 근데 이번 태풍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바로 치고 올라가서 북한쯤 가서 두만강쯤 가서 이 세력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견뎌낼 수 있겠죠, 그죠? 예,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우리가 대비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죠. 무사히 마치고, 저도 이제 태풍이 불면 제가 택배 노동을 시작한 지 한 8개월, 이제 8개월쯤 되는데 태풍을 맞이하는 건 처음입니다. 상당히 사실 무섭고 두렵긴 합니다. 근데 이건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 택배 배달이 못 되더라도 그거는 제 책임은 아닙니다. 그거는 기상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도 파괴될 때 천재지변에 의해서 파괴되면 보험에서 그 보상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택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택배가 좀 오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무섭죠. 어째 보면 태풍이 부는 밤, 이제 그 목요일 아침 새벽부터 이제 태풍이 이제 상륙할 예정인데, 새벽에 그때는 혼자 있을 거 아닙니까, 집에, 그죠? 무섭습니다. 뭐 우리 마눌님은 또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 다 떠나 있고 이제 무섭습니다. 그래서 노래 한 곡 하나 듣고 올까요? 마마무의 지구에 혼자 남게 된다면. 자, 듣고 오겠습니다. 지구는 몰라 더 찾는 거야 혼자 네 목소리가 아직 날 감싸 넌 어딘가 마치 홀로 남겨진 지구 위 유일한 내 대피소 네 품이 그리워 되뇌어 또 수십 번 어디 사람 하나 없나 계속 두리번 요즘 텅 빈 내 하루 속에 무뎌진 감각과 사랑도 힘이 되지 못해 지구에 혼자 남게 된다면 아무나 나를 좀 제발
365일하고 또 하루 그렇게 흘러 네가 없는 내 지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없는 서울 믿었던 것은 결국 남는 건 미련일 뿐 찬란했던 날들만 기억돼 머릿속을 자꾸만 떠도네 애꿎은 이별만 탓해 그냥 날 지나쳤다면 좋았을 텐데 며칠째 같은 하루 속에 없어진 흔적과 사랑도 힘이 되지 못해 지구에 혼자 남게 된다면 Tell me 아무나 나를 좀 제발 Tell me 미운 털 박힌 그대도 좋으니까 내 세상은 언제나 검고 예, 지구에 혼자 남게 된다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죠. 근데 진짜 혼자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 속에 이 영화가 재작년인가 나왔죠. 어벤져스 마블 시리즈 굉장히 이거 한 1,000만 명 이상이 본 영화입니다. 이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서 바로 인피니티 워 끝나지 않는 전쟁 뭐 이런 뜻이겠죠. 이게서 여기 이 타노스라고 하는 이 막강한 원래부터 막강한 그 전투력을 전투력을 갖고 있는 뭐 그런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가 6가지 여러 가지 그 힘을 가지는 보석을 가지고 지구 아니죠. 전 우주의 인구의 절반을 없애버립니다. 마지막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타노스는 어느 작은 별에 가서 혼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보면 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그 6가지 그 힘 6가지 뭐 파워 뭐 소울 스톤, 타임 스톤 뭐 이런 스톤이 있습니다. 이 6가지의 돌을 힘 막강한 힘을 마법을 발휘하는 돌이죠. 이 돌을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공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는 가슴이 아프지만 소울 스톤이라고 있어요. 소울 스톤. 영혼을 지배하는 스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소울 스톤을 얻을 때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시켜야 됩니다. 희생시킬 때 그 소울 스톤의 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타노스도 자기 가슴을 쥐어짜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시키고 이 소울 스톤을 얻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일반적인 우리 같으면 이걸 좀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쪽에 좀 쓴다든가 내 개인을 위해서 좀 이 힘을 좀 발휘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타노스는 단호하게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 마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하는 것이죠. 히틀러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자들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도 공공을 위해서 유대인을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을 희생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진실일까요? 라는 생각이 사실 철학적으로 고민이 빠집니다. 이 영화 한번 보십시오. 정말 물론 여러 가지 액션이라든지 그다음 CG 처리한 것도 굉장히 멋있죠. 멋있고 내용도 참 재밌습니다. 한 3시간 정도인데도 지루할 틈이 없죠. 지루할 틈이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 저는 특히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서 인피니트 워가 훨씬 참 이게 사람의 심리 그리고 철학적인 내용을 잘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볼거리도 있지만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도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요 영화 한번 시간 나실 때 이번 주 태풍이 온다고 했죠.
예. 이 영화 한번 그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와 연결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겠죠. 기후 위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지금 80억 인구가 되었죠. 엄청난 사람들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제품을 만들고 옮기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죠.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많이 배출되고 있죠. 그 배출에 대해서 꼭 이런 건 아니었지만 1800년도 말쯤에 멜서스라고 하는 인구학자가 엄청난 이론을 던집니다. 예,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이론을 펼칩니다. 그때 당시에도 자본주의 초기 아니었습니까? 자본주의 초기 굉장했습니다.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값싸게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을 했기 때문에 물질적 풍요가 올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낭만적 희망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멜서스가 바로 그 인구론을 던진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다 같이 굶어 죽는다. 식량이 부족해진다. 다 같이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던집니다. 그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멜서스를 많이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죽었을 때는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러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때 당대에 있던 많은 철학자들이 싫어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어느 정도 사실이죠. 인구는 지금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0년 전에 10억이었거든요. 10억 명 정도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인구 아닙니까? 200년 동안 8배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또 틀린 부분이 뭐 있습니까? 식량 생산이죠. 식량 생산은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식량 생산도 상당히 많이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식량도 많이 생산되고 있죠. 특히 화학비료입니다. 화학비료가 발명되었죠. 그래서 생산량을 급격하게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화학비료는 단점이 있죠. 예,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바다도 산성화시키죠. 그 화학비료가 바다로 흘러가면 바다도 산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죠. 예. 화학비료의 주 성분은 질소입니다. 질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니트로스 아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기적으로 퍼지면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되죠.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이산화탄소보다 310배가 더 강한 온실효과를 냅니다. 굉장한 온실을 우리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물질이 되는 것이죠. 인구는 우리 먹는 건 별 문제 없이 먹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미래에는 이 화학비료가 어떻게 우리 인류를 멸망시킬지 알 수 없는 일이죠.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게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게 좋으면 그 반대로 또 나쁜 점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까요? 예. 태풍이 불면 바람이 많이 불겠죠. 그러나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또 우리 긍정적 마음으로 또 바라본다면 또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요즘 노래가 요즘 인기가 좋습니다. 코요테의 바람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름을 부른 순간 나에게 와 꽃이 돼준 너
빈 채 남겨진 내 마음을 외행을 한 채 저 바람 속에 우리의 날들 하고픈 말들 지난 기억들 저 멀리 멀리 날아가 저 멀리 더 멀리 가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나를 데려간 바람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너를 데려온 바람 아침이면 후회를 어쩌면 더 그리울 거야 그까지 정 때문에 취해야만 잠들 수 있었어 하루가 멀다 하고 참 많이 울었지 그 눈물은 이젠 안녕 사람은 사람으로 지워갈 거야 난 다시 웃을 거야 어떻습니까? 기분이 좀 좋아하셨습니까? 예, 저도 아까 배가 조금 허기가 좀 당이 조금 떨어져서 조금 침체됐는데 이 노래 들으니까 힘이 막 납니다. 예, 고요태 바람,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이제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도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바람을 맞이합시다. 예, 인양 겪어야 된다 하면 긍정적으로 또 즐겁게 맞이하는 것이 뭐 어쨌든 정신 승리에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끔 우리 정신 승리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영화를 인피니티 워를 제가 소개시킨 이유가 뭐냐면 저번에 7월 29일은 국제 호랑이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드디어 호랑이와 맞먹는 맞소가 있죠. 바로 사자. 예. 8월 10일은 세계 사자의 날입니다. 사자 하면 우리 라이온 킹 아시죠, 그죠? 굉장한 애니메이션 영화였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자가 상당히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전에는 우리 300년 전에는 이 사자가 아시아 뭐 거의 전 세계에 분포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후도 변하고 사람들이 뭐 잡기도 하고 이러면서 현재는 지금 아프리카에만 지금 사자가 동아시아 쪽도 좀 있기는 합니다. 좀 남아 있는데요. 이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거기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 사냥을 우리 영어로 헌팅이잖아요. 트로피 헌팅이라고 합니다. 트로피는 뭡니까? 우리 우승하면 우리 야구 뭐 경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우승하면 무슨 그 술잔 모양 같은 뭐 그런 트로피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트로피 헌팅은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잡습니다. 동물을 잡으면 그 동물의 가죽이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치 자기가 트로피처럼 집에다가 장식용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식. 그러니까 그 장식을 하기 위해서 이 동물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트로피 헌팅입니다. 이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가 지금 80억 인구인데요. 그 중에 한 10% 정도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세계 기아 지수에 의하면 한 10% 정도, 한 9억 한 2천 명 정도, 9억 2천 명에서 한 10억 정도 사이에 있는데요. 주로 어디에 그 기아가 많냐면 아프리카에 많습니다. 거의 아프리카 지역이 거의 뭐 보면 그 위쪽 아프리카 위쪽 정도만 빼고 나중에 이제 그 지수 아프리카 지수 기아 지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푸른색은 풍족한 식량이 풍족한 곳이고 빨간색이 가까워질수록 가난한 그러니까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 대부분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 수많은 한 10억 명 중에서 최소 한 7, 8억 명 정도는 아프리카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아 때문에 내가 생존을 위해서 사냥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뭔가 폼재기 위해서 내가 이 동물을 잡았어. 내가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남성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 우리 요즘 문신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문신업자가 잡혔죠. 문신업자들이 잡혔는데 최소 몇십억, 뭐 어떤 사람은 통장을 보니까 몇백억이 있다고 합니다. 문신업자들이 문신을 새겨주는 업자들이 그런 것처럼 이 문신을 하는 이유도 뭡니까?
바로 포음재는 거 아닙니까? 물론 문신을 예쁘게 하는 건 보기 좋습니다. 그건 자기의 다양한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겠지만, 그러나 조폭 문신 이런 건 너무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요즘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젊은 애들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뭔가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하는 이 헌팅, 이 사냥, 바로 이게 트로피 헌팅입니다. 이 트로피 헌팅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짐바웨이, 그 아프리카의 짐바웨이의 세실이라고 하는 수사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사자는 굉장히 짐바웨이에서 인기가 좋은 사자였어요. 우리가 뭐 옛날에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영화 배우 수지 씨가 국민 여배우 이런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수사자는 국민 사자였습니다. 바로 짐바브웨에서. 그래서 대단히 유명한 사자였는데 영국에서 이 사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기 위해서 이 사자에 GPS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서 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 관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사자나 이 동물들을 보호하는 구역이 있거든요. 아프리카에는 거기서는 사냥을 하면 안 돼요. 사냥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 원래 거기에 있었던 이 사자가 세시리가 원래 보호구역 안에 있었는데 발견된 곳은 보호구역 밖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2015년 미국의 한 치과 의사가 그 가이드한테 5만 달러, 즉 한 5,800만 원 정도 된다. 돈 많네. 부자네. 역시 치과 의사 돈 많이 번다 그죠? 그래서 5,800만 원을 주고 이 세시리를 보호구역 밖으로 꼬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음식 냄새를 풍겼겠죠. 그래서 보호구역 밖으로 나온 것을 이 치과 의사가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가져갔겠죠. 자기는 세시리를 잡았다. 자기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기는 나 이 정도야 라고 자랑하고 다녔겠죠.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 매너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트로피 헌팅 심각합니다. 그중에 이 그러니까 트로피 헌팅의 약 90%는 미국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 어디서 옵니까? 미국에서 아프리카까지 와야 되죠. 그럼 엄청나게 비행기 타고 와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온실가스 쓰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돈을 또 뿌리겠죠. 물론 그 짐바브웨이나 그 아프리카에 있는 가이드들은 돈을 버니까 좋겠지만, 근데 그건 과연 올바른 돈을 버는 것일까요? 땀 흘려서 돈 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으로 가져가 온 전리품이 1,200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략 32,500마리가 그렇게 안타까운 생존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포음을 재기 위해서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잔인하죠. 잔인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믿습니다. 잔인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믿습니다. 이타적 유전자. 이렇게 세계 사자의 날을 정해서 우리가 사자를 보호하자고 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호모사피엔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든 호모사피엔스 또는 내 몸 안에 무조건 이기적 유전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타적 유전자가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이타적 유전자를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후위기,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한번 이 사자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특히 이런 트로피 헌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바로 아프리카라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는 몇 명 정도가 기아에 허덕인다고요? 최소 8억 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렇게 트로피 헌팅을 하는 것을 용납해 주는 것이죠. 어쨌든 엄청난 돈을 내잖아요. 한 마리 잡는데 최소 5천만 원 이상 이 돈을 미국인들이 쓰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쓰고 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돈은 결국 뭐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뭐 또 얼만큼 도움이 될지는 뭐
과학적 뭐 수치가 나온 건 아니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은 돌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용납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너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사실은 지구를 망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자본주의가 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좀 평등하게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도 좀 올려주고 그래서 제대로 일할 만나게 해주는 것. 요랬을 때 많은 비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하나 듣고 올까요? 예. 블라세 드롭 잇 그만 드롭 잇 그만해 이런 뜻입니다. 예, 그만합시다. 그만하십시오. 트로피 헌팅. 예, 블라세의 드롭 잇 듣고 오겠습니다. Drop it. 어깨가 너무 무거워 난 짊어진 짐력이 닥다. Drop it. Okay 너는 성급해 좀 내려놓고서. Drop it, drop it. 시작은 난 맨손 감당 안 되지 않는 paper. Drop it. Hey bro I need that penny 같이 잔돈다. Drop it. Drop it. Drop it. 챙길 시간이 없어 움직여 pop it. Drop it. Drop it like a deli 들어 올렸으면 drop it. Drop it. Drop it. Drop it. Not too late 우린 어차피 이거 매해. Don't fuck with the small things 담배채처럼 다 pop it. Drop it. 난 매일 골머리 별거 아닌 것들만 한 바가지 잠을 잘 못 들어 결국 아침까지 엄마 눈에 속삭이는 아들 let me 일단 나가 phone call 몇몇이든 모아다 dummy flow I gotta make new shit 이제 다 알았으니까 pay on me just do that 머린 beat 그냥 shake that 밥 먹도 위고 넌 make it 나 일할 때 다지 않아 절대 oh yeah with the no pain 노래 강요하지 마라 건데 우린 우리끼리 없어졌는데 멤버 거리에서 날 공개 oh when smile the day 단단해 놨더니 이제 everyday 너도 잔말만 come to my way hey hey don't hesitate 입 다무는 이 talking 노력이 어쩌고 늘 말만 많지 말고 알바할 때 나는 좁히지 오늘 일 얘기는 다 Drop it 어깨가 너무 무거워 난 짊어진 짐력이 닥다 Drop it Okay 너는 성급해 좀 내려놓고서 Drop it drop it 시작은 난 맨손 감당 안 되지 않는 paper Drop it Hey bro I need that penny 같이 잔돈 다 Drop it Drop it drop it 챙길 시간이 없어 움직여 pop it Drop it drop it like a deli 들어 올렸으면 drop it Drop it not too late 우린 어차피 이거 매해 Don't fuck with the small things 담배채처럼 다 pop it Drop it Pop it, and it goes to drop it. Motherfuckers better watch out your eye. Money on my mind, so I never go low key. I'm your Christmas gift, like Nicola Kirky. Do not mess with my lyrics, like I said it. 들을 준비된 귀만 있으면 되니까 그날의 미부여. 마이크 기립 잡혀 이음악은 just for sturdy, bitch. I'm making a way, just start in your head when I'm kicking the bass, and I call out my name. 돈이 내 머리 위에 바라보니 따라오더니 내 완장이 돼 필요 없어. It's just sit money. 내가 씩씩 my money is for mom and granny. Kinda guilty for stepping on this stupid dumb as fun. Never mind, I gotta go to. Drop it 어깨가 너무 무거워 난 짊어진 짐력이 닥다 Drop it Okay 너는 성급해 좀 내려놓고서 Drop it drop it 시작은 난 맨손 감당 안 되지 않는 paper Drop it Hey bro I need that penny 같이 잔돈 다 Drop it Drop it drop it 챙길 시간이 없어 움직여 pop it Drop it drop it like a deli 들어 올렸으면 Drop it Drop it not too late 우린 어차피 이거 매해 Don't fuck with the small things 담배채처럼 다 pop it Drop it 예, 드롭 잇이라는 노래죠. 드롭 잇 떨어뜨리다 이런 뜻이 노래 그 본 뜻은 드롭 잇 무엇을 떨어뜨리는 거 이것을 뭐 그것을 떨어뜨리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요게 어역을 하면 그만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드롭 잇을 미국식 발음을 하면 연음을 하면 드롭피입니다. 드롭피. 트로피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네요. 제가 미국식 발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미국인들 드롭핏. 드로피 헌팅, 드롭핏 그만하십시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자가 전 세계적으로 3만에서 10만 마리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곧 사자는 멸종할 단계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드롭핏 이렇게 드로피 헌팅도 사실은 문제지만 우리가 동물원에 갇혀 있는 우리 동물들도 사실 문제죠. 우리가 물론 우리 인간이 좀 신기한 거 구경하기 위해서 뭐 필요는 하다라고 저는 뭐
나쁘다고 보지는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책으로만 보다가 직접 그런 동물들을 보여주면 아이들의 상상력도 막 뛰어나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되도록이면 조금 야생에 가깝게 우리가 그 동물원도 좀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있답니다. 요즘은. 그래서 사파리도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동물 그 자체가 좀 생활할 수 있는 그 광경을 푸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동물을 사실은 괴롭히고 있다. 는 말씀도 해주시면서 동물원에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겠다. 무조건 동물 신기해 즐거워만 하지 마시고 좀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감각을 좀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뭐 이제 여름이라서 뭐 가시지는 않겠지만 근데 만약에 가시면 사자는 야행성이거든요. 고양이과잖아요. 고양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뭐 고양이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사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침이나 저녁 늦게 가시면 좀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낮에 가면 누워 있잖아요, 그죠? 사자는 주 활동 시간이 새벽하고 밤입니다. 그런 걸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움직임이 좋은 활달한 사자를 만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한번 가셔서 그런 이야기, 우리 세계 사자의 날, 우리 국제 호랑이 날도 근데 호랑이는 국제인데 사자는 또 세계가 붙네, 그죠? 약간씩 단어가 틀리다, 그죠? 근데 어쨌든 국제 호랑이 날, 그다음 세계 사자의 날, 그리고 그 사이에 고양이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좀 아이들의 생각을 풍부하게 균형 있게 좀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저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어쨌든 뭐 우리가 그 세계 사자의 날 뭐 이런 뭐 보면 호랑이 날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자는 살지 않지 않습니까? 주로 호랑이가 많이 살았는데요. 이 호랑이 하면 제일 무섭잖아요.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호랑이와 관련된 제가 괴담은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조금 더 무서운 괴담. 이 제주도에서 내려오는 괴담입니다. 거선새라고 하는 귀신이거든요. 귀신. 우리 이번에 안타깝지만 묻지마 있었죠. 묻지마 테러라고 이야기할게요. 다른 단어는 조금 무서워서 제가 묻지마 테러가 지금 서울에서 연달아 2번 일어났습니다. 날씨가 덥잖아요. 짜증이 납니다. 저번 주에 제가 배달을 하다가 어느 동네에 갔는데 하여튼 2분이 막 고함을 지르고 싸우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아무래도 폭염이 계속 이루어지면 사람이 짜증이 납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긍정적으로 한 번 더 우리 이타적 유전자를 깨우는 긍정적일 때 이타적 유전자가 훨씬 더 잘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는 묻지마 테러가 왜 일어날까? 물론 뭐 정신적인 이상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조선괴담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바로 거선새입니다. 거선새. 이 거선새는 제주도에서 내려오는 아주 무서운 악기거든요. 사람을 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선새는 보통 우리 그 귀신은 언제 나타납니까? 밤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 거선새는 낮에 나타난대요. 낮에 나타나서 사람을 홀린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주도의 평대리라고 하는 곳에서 한 농부가 이제 소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저 멀리서 친구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친구가 딱 봤는데 그 소를 끌고 가고 있던 농부가 갑자기 서더니 줄 있죠. 소를 끌고 가는 그 줄을 풀어서 자기 목에 감더랍니다. 그리고 그 자기 목을 그 줄로 이렇게 쪼고 풀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농부를
소를 끌고 가고 있던 농부를 바라보던 그 친구가 아니 저 친구가 더위를 먹었나? 라는 생각에 가까이 가보니까 혼자서 계속 이걸 이렇게 막 그 목줄을 풀었다 쪼았다 막 하고 있길래 일단 정신을 번쩍 들이라고 한 대 때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정신을 차리면서 하는 말이 어떤 거죽을 막 뭐 우장이라고 합니까? 우장이라고 하죠. 비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볏짚으로 이렇게 옷 비슷하게 만든 게 있습니다. 뭐 우리 삿갓도 그런 게 김삿갓 이렇게 옛날 드라마 보면 비 오면 볏짚을 막 덮어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우장인데요. 그런 모양을 한 어떤 귀신이 자기한테 나타나서 자기한테 그 소를 묶었던 줄로 자기를 쪼고 목을 쪼고 풀고 막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당한 사람은 귀신이 했다고 이야기하고 본 사람은 그 농부가 스스로 한 거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누구에게 홀린 것이죠. 이 농부가 바로 그 홀리게 한 그 악기가 바로 거선새라고 합니다. 거선새. 거선새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무서운 악기가 있었네요. 근데 이 거선새는 낮에 나타납니다. 낮에 나타나고 사람 혼자 있을 때 그 혼자 있는 사람한테 다가갑니다. 지구에 혼자 남으면 거선새가 나타나겠죠. 지구에 혼자 남으면 거선새가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은 물론 혼자의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즐겁게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아니고 자주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보기에는 활달해 보이고 어디 가면 항상 저는 웃고 먼저 인사하고 막 그러거든요. 활달하게 막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사고성도 좋고 뭐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혼자 있는 게 더 즐겁습니다. 혼자 영화 보는 거, 혼자 책 보는 거 이런 걸 사실 나름대로 좀 지적인 것 같습니까? 뭐 꼭 그렇다고 지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혼자 있는 거를 가끔은 즐깁니다. 상당히 즐겁죠. 근데 어쨌든 이 혼자 있는 사람한테 낮에 다가가는 이 악기가 거선새라는 것이죠. 이 거선새 무슨 동물입니다. 그 거선새의 뜻은 지붕을 잇는 걸린 띠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글자를 나눠보면 거선이 옳지 못함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거선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새는 사악한 기운을 뜻한대요. 그래서 옳지 못함을 저지르는 사악한 기운을 붙이면 거선새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악기 좀 무섭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악기가 제주도에서 있었네요. 그럼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통이 많이 발전했죠. 이제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비행기 타면 몇 시간 만에 오지 않습니까? 이 거선새가 따라왔네요. 그전에는 배를 타고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거선새가 한양까지 가겠습니까? 뭐 주위에 육지 내리면 그 주위에 있겠죠. 아예 뭐 갈 엄두도 안 됐겠죠. 그러나 지금은 비행기 타면 바로 갑니다. 그러면 그 악기도 따라오죠. 거선새도 따라왔겠죠. 혹시나 거선새의 짓은 아니었을까? 물론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괴담입니다. 괴담입니다. 그러나 괴담에는 어느 정도의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옛날에도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해괴망측한 그런 소위 묻지마 테러가 옛날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런 거선새, 악기 이런 이야기가 괴담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만 있는 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지금만 있는 게 아니 신림동이라든지 뭐 그 동네 이름 모르겠다. 이번에 벌어졌던 묻지마 테러들이 차를 몰고 막 갔죠. 차를 몰고 가갖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또 내려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또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일들이 옛날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사람이 조직 생활을 하면서 집단을 이루면서 집단을 이루면 거기에 맞는 규율을 따라야 되잖아요. 규율을 따르고 자기 자유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많은 스트레스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다양한 인간의 심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뭐 그걸 뭐 사이코패스라고도 하고 뭐 소시오패스라고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조현병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심리학자들은 뭐 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사회적 집단을 이 인간이 이루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그게 보통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여름이잖아요. 더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 뭐 식량 위기, 기상 이변, 그죠? 그런 전염병, 창궐 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심리도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짜증이 나는 것이죠. 폭염 지수가 계속 이루어지면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 인간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심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우리 유전자에 없던 그런 폭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우리는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냉방을 해야 되겠죠. 냉방을 해야죠. 시원한 데 있어야 됩니다. 몸을 좀 식혀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마음도 조금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그럼 냉방을 하면 또 뭐가 문제입니까? 전기세 걱정되시죠? 전기세. 지금 전기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만약에 하면 최소 10만 원 이상 작년과 똑같이 만약에 이번에 냉방을 했다. 에어컨을 틀었다. 그러면 작년보다 최소 10만 원 이상 더 나온다고 합니다. 가격이 올라간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시원하게 즐기면서도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전기세를 또 아낀다는 건 뭡니까?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내가 시원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에어컨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제일 먼저 사용해야 될 방법. 첫 번째. 자, 에어컨에는 인버터형이 있고 정속형이 있습니다. 정속형은 옛날에 2010년 전에 넣은 에어컨이 대부분이 정속형인데요. 정속형은 한 번 켜면 계속 내가 강으로 켰어. 에어컨을 켰습니다. 그럼 그 강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인버터는 내가 어느 온도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인버터형 에어컨은 그 온도가 되면 그 온도에까지 딱 맞춰지면 더 이상 에어컨이 돌아가지 않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생산된 에어컨은 대부분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인버터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껐다 켰다 하지 마십시오. 계속 켜놓는 게 낫습니다. 오늘 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정속형은 2시간 단위로 켰다가 껐다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 켜면 전기 폭탄 맞습니다. 전기세 폭탄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 집 에어컨이 어떤 형태인지를 보시고 거기에 맞게 에어컨을 계속 틀 건지 아니면 껐다가 켤 것인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에어컨을 켜기 전에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밖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안에 있는 공기가 훨씬 더 뜨겁습니다. 왜? 공기 이동이 없었잖아요. 그럼 계속 그 보온 효과 때문에 온도가 계속 올라갔겠죠. 그래서 반드시 환기를 시키고 에어컨을 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시원하고 그다음에 그 실내에 갇혀 있는 공기에는 그 수증기가 응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것이 그 에어컨을 고장내는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공기,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밥도 먹을 것이고 이러다 보면 환기를 안 시키면 결국은 그 공기에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걸르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에어컨이. 그래서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필터 청소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최소 2주에 한 번 정도. 그죠? 필터 좀 귀찮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붙으면 그 필터에
그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기를 통과시키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에어컨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만 지켜주시도 뭐 나머지도 몇 개 더 있지만 요 세 가지 정도만 지켜주시도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딱 집에 들어오면 문을 열어서 에어컨 환기를 시켜주십시오. 에어컨 환기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 에어컨이 인버터인지 정속형인지를 판단해서 맞추어서 계속 틀어놓을 것인지 아니면 뭐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틀었다 껐다 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 정도 시간 날 때 뭐 TV 보시면서 아니면 영화 보시면서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뭐 간단하게 꺼내서 물에 좀 담가놨다가 뭐 2주에 한 번씩 청소하면 많이 청소할 필요 없습니다. 자주 안 하면 청소할 게 많죠. 그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실외기도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외기 바깥에 있는 그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물질이 많이 묻으면 또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공기를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외기는 뭐 너무 자주 하실 것까지는 없겠지만 한번 보시고 많이 좀 막혀 있다 싶으면 한번 청소해 주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원하게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폭염 일수가 계속 늘어나면 우리 심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묻지마 테러, 이거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특정한 사람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죠. 제가 저번 주에 싸움이 막 일어났죠, 그죠? 제가 싸움을 목회했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뜨는 말이었습니다. 더워서 그런 거라고, 조금만 참으시라고, 더워서 그런 거라고 서로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려 하시니까 술모음을 좀 하시더니 금방 뭐 하해까지는 안 했지만 싸움을 그만두고 헤어졌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시원하면, 우리 마음을 호흡을 조금 하고 시원하면 그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면 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선세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세가 없다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있다고도 증명할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가능성으로 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귀신, 영혼, 신, 저는 무신론자이긴 합니다만은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과학적으로 저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그런 묻지마 테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마음을, 이 폭염을 견뎌내야 됩니다.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 냉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인양 냉방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조금 더 전기세를 아끼면서 온실가스를 조금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김뜻도 씨의 이름 없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 길을 떠날 때 손 달린 가방을 주머니에 넣고 이정표 하나 없는 지도와 함께 눈을 감은 채 길을 찾는